첫 다자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옷차림에도 큰 관심이 모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인민복이 아닌 양복에 넥타이를 착용했는데요. 정상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신주원 PD입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 행사장에 도착해 리무진에서 내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소 즐겨 입던 인민복이 아닌 검은색 양복을 입고 밝은 금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베이징에 도착해 열차에서 내릴 때도 붉은색 넥타이의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외교 무대에서 양복이 아닌 인민복을 주로 고수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때도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손을 맞잡은 남북 정상회담 때에도 인민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인민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정상회담에 나선 건 지난 2023년 9월 북러 정상회담이 처음입니다. 인민복은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의 상징이자 북한 체제의 정체성을 고수하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김 위원장이 인민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했다는 것은 정상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김 위원장이 열병식에 참석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직접 방북을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정장 차림의 다른 정상들과는 달리 시진핑 국가주석은 10년 전 열병식에 이어 중국 인민복인 중산복을 착용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조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각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좌우에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중국은 막로 외교라고 불릴 정도로 이 자리 배치에 신경을 쓰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국제 역학을 엿볼 수 있었는지 장효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며 나란히 태남먼 막루에 오른 북중러 정상. 정중앙에 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편이자 의전상 상석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왼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있습니다. 최근 밀착하는 한미일에 맞서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서서 대립구도를 공고히 한 겁니다. 특히 북한의 달라진 위상이 주목받았습니다. 10년 전인 2015년 전승절 때 북중 관계는 북한 핵실험과 친중파 장성택 숙청 등으로 소원했습니다. 이에 북측 대표였던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오른쪽 끝에 앉았습니다. 냉전 시기였던 1959년에도 소련의 니키타 흐르쇼프 공산당 서기장은 마오쩌둥 당시 중국 국가주석의 옆을 지켰지만 북한의 김일성 전 주석은 마오 주석의 오른쪽 네 번째에 자리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밀착하며 중국과 다소 멀어졌는데 이번 열병식에서 다시 거리를 좁혔습니다. 시 주석이 통역사를 사이에 두고 김 위원장에게 손짓하며 무언가 설명하는 장면도 화면에 잡혔습니다. 중국의 매체의 특성상 저런 게 자율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다 기획이 되거든요. 저기에 참석한 국가들 중에 북한보다 못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시진핑이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 김정은에게. 한국 측 대표의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시 주석의 오른편은 푸틴 대통령이 채웠는데 그 옆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전승절에 참석한 한국 대통령을 예우한 겁니다. 이번에 참석한 의전서열 2위 우원식 국회의장은 왼쪽 끝에 자리했습니다. 막루에서 남북 간 우연한 만남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았지만 멀찍이 떨어진 탓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방중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향후 행보는 어떨지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열병식 이후에 연회가 있고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을 보면 북러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따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이 국제 무대에서 북러 양자회담,
이것은 처음이지요. 그렇죠. 상당히 관심 가는 부분인데 아마 이 통상적으로 양자 정상회담을 하면은 딱 그 이 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제는 양국 간의 현안 문제, 두 번째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역 정세 문제, 마지막 세 번째는 글로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양국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러우 전쟁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파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라든지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간다면은 북러 간의 소위 파병에 대한 대가로서 서로 협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 이행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달라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한반도 이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이제 한반도가 상당히 내혹한 현실에서 좀 더 북러 간의 밀착을 더욱더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북한과 러시아 모두 미국 중심의 서방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이 제재에 대해서 둘이가 잘 견디고 반미 전선, 반 트럼프 전선 이에 대해서 좀 더 확대 강화하자 이런 부분이 논의되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네. 이렇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을지 좀 전망을 해봤는데 오늘 열병식 중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앉아서 긴밀히 대화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포착이 됐단 말이죠. 어떤 대화를 둘은 나눴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마 이 그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한 거 이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긴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 극진하게 예우를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 그 속에서 뭐 대가를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드러나는 포즈 자세만 보더라도 처음부터 그 막루에 올라가던 끝까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측은 푸틴 대통령, 좌측은 김정은 위원장. 예. 이것은 상당한 의제가 예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좀 뭐랄까 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의 친밀도라요. 이것은 나름대로 국제사회의 전파를 다 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번에 그 전성 기념 행사의 의미랄까 또 과거에 중국의 선대들과 김일성 주석의 이런 항일 무장 투쟁에 대한 역사 해고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최근 이런 여러 가지 북한 내부의 이런 사정이 돼 가지고 좀 뭐랄까 김정은 위원장이 좀 이야기하는 그런 거 이게 깊게는 할 수 없겠죠. 인사 정도로 좀 이야기하고 오늘 이렇게 극진한 이런 모습 중국의 준비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이 정도의 그 아주 순수한 이런 인사 정도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북러 회담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기존에 러시아한테 조금은 경도됐던 북한의 외교가 이번을 기회로 약간 중국과 함께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은 가능합니까?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볼 때는 네.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이것을 네 글자로 하면은 안러 경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의 수혜자가 되겠죠. 아마 수혜자 되는 측면을 볼 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해서 핵심적인 목적은 네. 지난 2019년도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된 부분이 있는데 이 합의 이행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지연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합의 부분을 완전히 복원하는 이런 초점 그 복원의 핵심은 경제 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볼 때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해석 가능합니다. 예. 앞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좀 극진하게 예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눈에 띄는 장면이 시진핑 주석이 다른 국가 정상들과는 이렇게 한 손으로 가볍게 악수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는 악수를 하고 또 다른 손으로 이렇게 맞잡으면서 좀 돈독함을 과시하는 듯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예. 뭐 그것은 이렇게 아니습니까? 이렇게 초청에 응해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북중 관계는 형제 관계다.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 중심을 해가지고 양국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뭐 이러한 부분을 의지를 담아가지고 좀 뭐랄까 이 악수의 장면에서 드러나는 대목들이 아니겠냐. 이건 상당히 친근감, 의지 이런 게 다 내포된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김 위원장에게 그런 예우를 표한다고 보십니까? 배경이 뭘까요? 이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 봤을 때는 예.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수락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국내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반 트럼프, 반 서방 전선에서 최일선이 어찌 보면 북한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지역적으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향후 북미 대화를 했을 때 적어도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 영향을 행사하려면은 북중 관계 복원돼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 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비록 러우 전쟁이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좀 더 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관계를 돈독히 해가지고 좀 대응해 나가자. 막 이러한 미래까지의 메시지 다 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의 평양 답방까지도 좀 성사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보통 이렇게 이 정상들이 방문하게 되면은 또 초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락을 하고 이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도 2019년이죠. 그 당시에 그 방북하고 나서 상당 부분 지금 이제 올해 6년 정도 세월이 흘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쯤 시진핑 주석의 방북 추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또 한편을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오는 10월 말 11월 초 경주 에이펙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가는데 어찌 보면 사전에 북측에서 알리고 지금 이제 한국을 먼저 가더라도 이해해달라 막 이런 대목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이제 반미 정선을 만드는 이제 중국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국 북중러의 삼국 정상회담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근데 너무 또 대놓고 반미 정선을 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3자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이 북중러 이 일종의 삼각 연대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외형상은 그렇게 보여주지만 좀 중국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이 연대가 과연 중국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점에서 볼 때 형식적으로는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내용상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더 큰 모습을 보여주려 하면은 삼국의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목적과 부합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포즈, 자세만 보여주고 실질적인 회담 이것은 뒤로 미루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삼국 정상회담을 하려면 준비가 복잡합니다.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리고 거기에 참석할 그 대상자 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지금까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삼국 정상들의 포즈만 취하고 삼국 정상회담은 뒤로 밀렸다, 연기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쯤 되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좀 궁금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항할 공모를 하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의 이런 행사에 어찌 보면 행사의 본질을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은 항일 무장 투쟁, 그다음 제 반파시스트 아닙니까? 그럼 결국 뭐냐면 9월 2일 날 중국이 성전한 날을 따지고 보면 거기에 대한 연합국인 미국의 기여가 크다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찌 보면 뭐냐면 이러한 전성기념일을 이용해 가지고 반 트럼프 반 서방 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현상이다고요. 모순이죠. 그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알고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애써 지금 문제는 좀 뭐랄까 삼국의 이런 연대 여기에 대해서 좀 와이하는 그러한 일종의 감정이랄까요? 아니면 기대를 할까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보를 정하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외형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중심돼 가지고 삼국이 상당히 연대는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
푸틴, 나, 김정일하고 친해. 이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점이 역사 얘기도 했단 말이죠. 중국이 승리와 영광을 얻는 과정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인의 희생을 기억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 30년대, 1930년대 말부터 45년까지 이런 과정을 보면은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가장 큰 승리에 기여한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전성기념일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하는 것이 맞지요. 그 연장선에 보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은 이런 소위 중국이 해방되고 성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희생이 가장 컸다.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기념일을 해라. 이러한 소위 말해서 역사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북중로를 갈라치게 하려는 그런 행보를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뭐 이 트럼프는 그 다자주의보다도 양자주의 또 일방주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선상에서 반 트럼프 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달갑게 반갑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아마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해보면은 한편으로는 친미 국가들의 단합을 결집을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 트럼프 세력을 와해시키는 이것이 서로 동시에 이루어져야만이 성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분명 와해시키기 위한 직간접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미국과 중국은 이제 경제 전쟁도 하고 있지만 군사력의 경쟁도 함께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오늘 중국이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 공격 가능한 무기, 신형 무기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도 일본에 배치한 여러 가지 무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쟁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열병식이라는 것은 그 새로운 신형 군사 무기를 노출시키면 해가지고 국력을 과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런 열병식은 냉전 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도 트럼프 미국도 열병식을 하고 북한은 뭐 거의 연례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통풍 51이라든지 이러한 무기들은 대부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결국은 뭐냐면 15,000, 17,000km의 사정거리에 둔다 하면은 미국의 동부까지 본토를 다 사정거리에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열병식이다. 이래 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서로 각본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직전에 미사일 연구소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화성 20핵이라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화성 20형의 사진을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게재를 안 했어요.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보였다고. 이것은 결국 뭐냐면 그 화성 20형을 보여주는 것은 대외용으로서 미국을 압박하는 거다. 그러면 화성포 20형과 둥펑 51, 둥펑 100 이것은 결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서 미국을 압박하는 행세이기 때문에 이 북한과 미국 북한과 중국 양동을 해가지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최첨단 무기를 도출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를 했고 그리고 러시아에 이어서 이제 중국과도 좀 밀착하게 된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도 관심인데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을 했지만 지금 북한 입장으로서는 미국이 어떤 통 큰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북미 대화가 굳이 뭐 우선순위가 되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의 그 입장에서는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북미 대화 전후에 항상 중국을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결국 뭐냐면 중국을 뒷표로 해가지고 하나 더 얻기 위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행위겠죠. 그렇다면은 향후 북미 대화 예상을 하고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이 근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겠죠. 그러나 북미 대화에 대한 핵심적인 변수는
러우 전쟁의 종식 문제입니다. 러우 전쟁의 종식이 빠르면 빠를수록 북미 대화도 빨리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현재의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아마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러우 전쟁이요? 그렇죠. 러우 전쟁이 연말까지 간다면은 적어도 내년이 돼야만이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나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앞으로의 행보까지 전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